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윤은길 작가의 완장입니다. 때로는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있죠. 사물이 제목인 경우에는 사물의 쓰임새가 곧 주제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완장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팔에 두르는 걸 가리키죠. 벌써 권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시죠? 하지만 마냥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소설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경고하면서도 해학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죠. 작가의 말처럼 완장의 해악은 힘없고 소외된 자가 웃으며 힘센 자에게 똥침을 가하고 웃음으로 끌어안는 파괴력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배경 전라북도의 마을 이곡리입니다. 주인공 임종술은 집안의 골칫덩어리죠. 나름대로 서울에서 장사도 좀 해보고 사장님 소리도 들어보았던 종술은 웬만해서는 촌에서 일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의 아내는 집을 나간 지가 오래였고요. 딸 정옥이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홀어머니인 우남댁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런데도 종술은 판금 저수지에서 도둑 낚시질이나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저수지의 소유자인 최 사장이 저수지를 감시할 사람을 구해요. 최 사장은 농부로 시작해서 운수회사까지 세운 사업가였죠. 주머니가 꽤 두둑했는데도 얼마나 인색한지 사람에게 돈을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먼 친척이자 마을의 이장직을 맡고 있는 최익삼을 닥달하면서 값싸게 부려먹을 사람을 찾는 중이었죠. 그런데 최 사장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종수를 점찍습니다. 종술은 감시원 자리를 제안받자마자 막 모욕을 당한 것처럼 핏대를 세우면서 시근거려요. 얼마나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겠어요. 익삼은 그를 달래려다가 이런 말을 흘립니다. 아이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상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때 완장이라는 말을 들은 임중술은 무척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 사장은 눈치가 빨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큼지막한 빨간 글씨로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채워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결국 하늘 같았던 종술의 자존심은 완장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지요. 도대체 종술은 왜 완장의 맥을 못 출까요? 그는 완장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그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모두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경비나 방범대원들을 보면 꼭 완장을 차고 있잖아요.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민학교 때에도 완장은 그에게 멀고도 두려운 거였어요. 늘 말썽만 피우던 종술이 완장을 찰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반장은 완장을 차고 선생님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훈계했습니다. 4학년 때의 반장은 유독 심술궂었는데요. 종술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자 머리에 피가 나도록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니 종술에게는 완장은 곧 권력이었고요.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우남댁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직장을 얻어서 너무 기뻐했지만 완장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얼굴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얼룩집니다. 어메 시장에 네가 완장을 다 둘러야. 어머니 우남댁의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어요. 종술의 아버지 역시 완장에 집착하다가 일찍 세상을 뜨셨거든요. 우남댁은 종술이 남편의 미래까지 담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종술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헌병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완장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완장에 집착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보복살인까지 감행했지요. 남편의 끝은 처참했습니다. 한 시절을 인민군 자위대 완장으로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 국군이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쫓기면서 산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그의 완장 욕구 때문에 하마터면 우남댁과 종술도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우남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완장은 가짜 권력이라는 걸요.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심부름꾼에 불과했고 언제나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완장을 방패 삼아서 안전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을 하거나 말거나 종술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완장까지 새로 고칩니다.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감독을 새기고요. 그 뒤로 빨간 가로줄 3개를 촥촥촥 하고 둘렀죠. 완장의 위력이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종술은 어렵지 않게 선생님 소리를 들었고요. 조금만 성과를 부리면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막 걸음까지 갈지자로 바뀌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완장을 실컷 자랑한 그는 실비주점으로 갑니다. 부월이라는 작부가 있는 곳이었죠. 싸움닭으로 유명한 종술은 늘 부월이 앞에서는 작아졌어요.
종술이 뭐라 떠들면 늘 부어리는 눈을 흘기면서 몰풍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여기서 몰풍스럽게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서 세상의 풍파를 모두 겪다 보니 무서울 것도 놀랄 것도 없어 라는 투였죠. 그래서 종술은 더욱 부어리에게 완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역시 부어리는 남달랐습니다. 완장을 무시하면서 그래 봐야 너나 나나 다를 거 없어 하고 퉁명스럽게 굽니다. 사실 부어리 종술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동료애를 느끼면서 동정하는 쪽이에요. 부활도 종술처럼 냉혹한 도시에서 젊음을 소모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마음 한편에는 종술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을 할까 하는 유혹까지 느낍니다. 어쨌든 종술은 부활의 속마음도 모르고 완장으로 만든 권력을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제 저수지를요, 내 땅, 자기 땅으로 생각할 지경이죠. 마을 사람들에게도 각박하게 굴어서 원성을 삽니다. 저수지에서 걸음지게를 신는 옥당 영감도 쫓아보내고요. 동네 동생인 인배가 저수지 근처에서 캠핑을 하니까 도둑 낚시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지나치게 의심합니다. 같은 마을 사람에게도 이렇게 야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 저수지에 낚싯대라도 들이왔다가는 돌주먹을 면치 못했죠. 이때까지는 종술이 좀 미운데 다음 모습을 보면 또 엉뚱하고 우스운 구석이 있어요. 수리조합에서 나온 정주사에게까지 횡포를 부리거든요. 가뭄 때문에 저수지의 물문을 열어서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기로 한 건데요. 종술이는 여기서 화를 내면서 반대합니다. 사실 수리조합 직원에게 잘못 보이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종술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장 익삼이 말려도 소용이 없죠. 좋게 말하면 앞뒤가 같고요. 나쁘게 말하면 똥과 된장도 가리지 못하는 푼수라죠. 물을 한 방울이라도 빼앗기면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난리를 부립니다. 날씨는 종술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뙤약볕을 내리기만 합니다. 가뭄 때문에 저수지의 물은 점점 줄어가죠. 그는 권력이 줄어드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도둑 낚시꾼을 사냥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밤을 새워서 저수지를 시키죠. 한밤중에 도둑 낚시질을 하는 범인은 국민학교 동창생 김준환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밤에 몰래 낚시를 하러 왔던 거예요. 당연히 종술은 봐주려 하지 않는데요. 그때 준환이 울부짖으며 하는 말이 그의 마음을 울립니다. 못난 조상 만난 죄로 지 애비나 애비의 애비나 애비의 애비의 애비맨지로 한평생 땅만 파먹고 살겠고는 만들 수 없잖겠는가. 가난이 웬수고 그놈 지긋지긋한 가난이 도적이지. 그는 어쩔 수 없이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고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완장이 있으며 그걸 손에 넣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돈도 완장이고 지체나 명예도 말짱 다 완장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편 부월이는 종술에게 마음을 열어서 한밤중에 저수지 감시소로 찾아옵니다. 부월은 종술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죠. 다른 도시로 가서 함께 가정을 꾸려서 살자고요. 두 사람 사이가 사뭇 진지하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곧 깨지고 맙니다. 종술은 부월의 첫사랑인 마 선생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그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는 더 깊어지지 못하고 종술은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안 그래도 심술 맞던 종술은 더더욱 심술 맞아지죠. 하필이면 이때 최 사장이 저수지에 놀러와요. 자기 친구들이랑 작부들을 데리고 놀러 온 거죠. 사실 최 사장은 놀러 다닐 만큼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화물차의 기사가 다른 용달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합의금으로 거액이 날라갔고요. 가뭄 때문에 양어장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답답한 속 좀 풀어보자 하고 낚시를 하러 저수지에 온 거예요. 근데 종술은 최 사장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수지 주인이 왔는데도 고개를 안 숙여요. 당연히 최 사장은 그 자리에서 종술을 해고하지요. 종술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돌면서 감시원 노릇을 했죠. 익삼은 종술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른 일꾼을 구하려 하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종술이 감시원 후보들을 은근히 협박하고 위협해서 감시원 자리를 맡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종술이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저수지 감시원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저수지가 있어야 되죠. 날씨가 계속 가물면서 물이 말라가자 최 사장은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저수지에 남아있는 물을 근처에 있는 논밭으로 모두 흘려보내고 저수지 사업을 접기로요. 이제 종술은 미친 사람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칩니다. 으떤 개자식이고 간에 내 물문에 손만 댔다 봐라. 그날이 그놈 지산일인지 알거라. 이 상황에서도 자기 저수지고 자기 물문이래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줄도 모르지요. 저수지가 없어지면 그동안 종술에게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최익산부터 발벗고 나서서 종수를 잡아 넣으려 하겠죠. 우남댁은 남편 때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부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월이에게 종술과 손녀 정옥을 데리고 떠나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종술을 만나야 데리고 떠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부월은 겨우겨우 저수지에서 종술을 찾습니다. 한밤중인데도 그는 뗏목을 띄우고 저수지 위를 집요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아직도 팔에는 완장을 차고요. 부월은 한탄 어린 목소리로 설득합니다.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발 볼 일 없는 핫바리드나 차는 게요. 진짜 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아. 자기는 지서장이나 면장 군수가 완장 차는 걸 봤어? 완장 사고 댕기는 사장님이나 교수님 봤어? 권력 중에서도 아무 실속 없이 놈들이 뿌린 뿌시래기나 주워먹는 핫질 중에 핫질이 바로 완장인 게요. 진수성찬은 말짱 다 뒷전에 숨어서 눈에 뵈지도 않는 완장들 찾으란 말이요. 저수지에 물이 빠지는 날 우남댁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저수지 물이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곧 물에 휩쓸려온 완장이 발견됩니다. 부월이 종술과 함께 떠나면서 저수지에 완장을 버렸거든요. 우남댁은 남편과 아들의 혼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요물에서 영영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임종술은 진짜 권력에 희생당하면서 가짜 권력에 집착하는 인물형입니다. 그의 집착은 완장을 새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저수지의 진짜 주인인 최 사장마저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지요. 하지만 저수지 물을 빼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가짜 권력의 허망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윤은길 작가의 완장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